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수원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박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많은 강의를 들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 독립운동사 속의 안중근 이러한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하면은 여러분 너무나 다들 잘 아시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그 위풍당당한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사진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사진이 안중근 의사의 그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고요. 안중근 의사가 바로 하얼빈에서 이거를 일으키신 다음에 일본군한테 체포가 돼서 찍은 최초의 그러한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은 안중근 의사가 이제 여순 감옥에서 투옥생활 하실 때 앉아 계신 모습, 특별히는 이제 손가락을 자른 단지한 모습의 사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은 일본 쪽에서 찍었는지 러시아 쪽에서 찍었는지 좀 사실은 좀 긴가민가한 그런 부분이 약간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하얼빈역이 러시아의 조차지였기 때문에 또 러시아 또 헌병 경찰한테 이제 체포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안중근 의사의 사진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의 사진 출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그러한 해석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은 요새는 이제 유튜브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라든가 이런 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사 속의 안중근을 다룸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이제 사진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석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안 의사의 사진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안중근 의사 하면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 또는 한국 역사 속에서 안중근 의사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은 무엇일까? 안중근 의사가 죽을 때까지 꿈꾸었던 그런 부분은 안중근 의사의 기본적인 컨셉. 이건 뭐냐? 이건 조국에 대한 국권 회복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안중근 의사께서는 평화라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즉 안중근 의사가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 안중근 의사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평화라는 부분을 안중근 의사가 꿈꾸었던 나라는 바로 평화로운 그리고 조국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양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꿈꿨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구체적인 근거라 그럴까요? 이유는 첫 번째 안중근 의사께서는 1910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월 26일 날 오전에 여순 감옥에서 결국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 날 오전에 간수들에 이끌려서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또 뭐 여순 감옥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지금 현재는 이제 안중근 의사의 충상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끌려가셔서 마지막에 이제 인정신문이라 그러나요? 이름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일본 측 관리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유언은 본인이 1909년 10월 26일 날 바로 하얼빈 역도에서 이토를 처단하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처음에 까레야 우라 즉 대한제국 만세가 되겠죠. 그 당시는 대한제국이죠. 대한독립만세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독립국가였죠. 따라서 대한제국 우라 만세 까레야는 이제 러시아어인데 한국이란 뜻인데 의역을 한다면 대한제국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라 만세를 삼창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안 의사가 이토를 처단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가졌던 그리고 가장 외치고 싶었던 그런 것은 바로 독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께서는
사형당하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에 바로 그 일본 관리가 이야기 질문했을 때 바로 독립만세 삼창을 외치고 싶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동양평화 삼창을 하고 싶다. 3번 만세를 외치고 싶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조국의 독립 나아가서 바로 동양 삼국의 평화를 외치고 싶었던 것이죠. 즉 안중근 의사의 마음속에 가장 핵심적인 사상,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동양 평화 삼창, 동양 평화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동양 평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중근 의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10년 2월 달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날 바로 오전에 순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40여일 기간 동안에 안중근 의사께서 마지막으로 쓰셨던 책은 바로 안중근의 전기와 더불어서 안흥칠의 역사와 더불어서 바로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을 쓰셨죠.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동양평화론이라는 그 책자는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체제라든가 전체적인 서문 정도만이 지금 현재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동양평화 사상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그러한 그 사상의 바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그 동양평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이런 동양평화 사상은 지속적으로 신지시야에서도 우리 수많은 동포들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또 독립과 더불어서 동양평화를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19년이죠. 9월 2일 날 오늘날이 서울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대문역이라고 했는데 그 남대문역에서 60여 세의 나이로, 그 당시에는 요새식으로 말하면 80여 세가 되겠죠. 그런 노인 혁명가가 있었죠. 여러분 바로 강욱유사죠. 강욱유사. 지금 서울역 역전에 구역사가 되겠습니다만은 강욱유사의 지금 동상이 서 있지 않습니까? 입상이 서 있죠. 강욱유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60여 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전까지 와서 바로 새롭게 부임하는 총독한테 폭탄을 던지면서까지도 그분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바로 안중근 의사가 추구했던 동양평화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강국유 의사도 바로 그분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바로 동양평화론을 강조했고, 그 동양평화론을 해친 조선 총독이야말로 악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던 것이죠. 즉 이처럼 바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바로 우리 동포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의열투쟁을 했던 수많은 혁명가들,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속에도 아로새겨져 있던 부분이 바로 동양평화다. 그런 측면에서 안중근 의사가 한국 독립운동사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평화정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도 이 평화라는 그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과 북, 북과 남의 평화,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즉 우리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현재 바로 그 격변의 시대죠.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동양의 평화죠. 또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죠. 바로 이러한 과거 안중근 의사가 살아생전에, 그리고 순국하실 때까지도 강조했던 그 평화 정신, 그것이 안중근 의사의 진정한 시대 정신이었다면, 이러한 안중근 의사의 시대 정신인 그 평화 정신, 평화 사상,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그러한 그 정신은 과거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자산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평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안중근 의사를 평가할 때 안중근 의사는 바로 평화의 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천주교의 평화 사상과 생명 존중 정신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천주교 신자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천주교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한 대한제국을 살아갔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한 인간으로서 안중근 의사는 평화를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그 안중근 의사를 한국 독립운동사 속의 안중근을 이야기할 때 평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보통 그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철저한 어떤 사상가였죠.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앞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순국 한 10분 전 또는 5분 전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안중근 의사의 모습은 너무나 사형수로서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철저하게 평화 정신에 입각한 평화의 사상가였기 때문에 그런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강옥의 의사 같은 여러 혁명지사들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에 의거 당시에 30세였습니다. 그런데 강옥의 의사는 바로 60세였습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안중근 의사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셨던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제가 그 안중근 의사의 그 한국 독립운동사 속에서의 역사적 위상과 관련해서는 안중근 의사는 바로 의열투쟁의 선구자로서 수많은 한국 독립운동사 속에서 의열투쟁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대표적인 선각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가 이제 조선을 강점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독립운동의 방식을 선택했었죠. 학교도 설립해서 계모운동도 하셨고 또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와 함께 애국계모운동 특히는 이제 국제보상운동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나중에는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된 다음에는 부산을 거쳐서 원산을 거쳐서 만주의 용종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다시 그 두만강의 국경지대인 크라스키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수많은 국내 진공 작전을 또 국내로 쳐들어가는 그러한 작전을 또 실행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결국은 바로 그 당시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본 제국주의한테 타격을 주면서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을 보다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당시 시적 상황 속에서는 의열투쟁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독립의 운동에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죠. 무장투쟁도 있지만 더불어서 외교투쟁이라든가 또는 실력 양성투쟁이라든가 수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 가운데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한 입장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상황 논리에 따라서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독립운동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또 그 1909년 그 당시에 바로 이토가 하얼빈역에 온다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의열투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고 바로 그러한 의열투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 바로 하얼빈에서의 의열투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중근의 의열투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옥의 의사의 의열투쟁 그리고 바로 수많은 여러분이 아시는 광복을 위해서 투쟁했던 한인 애국단이라든가 또는 의열단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의열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열투쟁의 바로 선구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그 안중근 의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에서 의열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명동성당 근처에 가면 그 명동성당에 쭉 내려오면 앞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보면 이재명 의사 의거터가 있어요. 이재명 의사는 1909년 바로 12월 달에 그 명동성당을 내려오는 그 당시에 그 이완용을 이제 칼로서 응징했던 물론 이제 이완용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응징했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사도 이분은 멀리 그 하와이 미주에 있다가
바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제대로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거기서 바로 그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의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내로 들어와서 이완영을 처단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 의사 같은 경우도 안중근 의사의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리 그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우리 그 청년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책상에 걸어놓고 바라보면서 안중근 의사의 평화정신과 의열투쟁의 그러한 정신을 계승해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추모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되새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그 의열투쟁의 다양한 모습들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안중근 의사는 또 그 의열투쟁을 하면서 또 총기를 사용했죠. 브라우닝 권총이라든가 리볼버 권총,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사용한 권총은 브라우닝 권총이었는데 이러한 브라우닝 권총을 또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최재형을 비롯해서 많은 동포들의 그 혈세, 수많은 동포들의 피와 땀의 노력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총기를 구입해서 그 의열투쟁에 사용했던 것이죠. 즉 안중근 의사의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안중근 개인의 의열투쟁이기도 하지만 모든 우리 국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투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우리의 어떤 역사 속에서 또 의열투쟁의 화신으로서의 또 안중근 의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안중근 의사는요, 그 제가 생각할 때 한국 독립운동사 속에서 선전전이라 그럴까요? 요새식으로 말하면 선전전에 아주 능했던 그러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제 의열투쟁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이 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감동을 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중근 의사는 감옥소에 있으면서도 또 일제에 의해서 여순 감옥에 투옥됐으면서도 또 마지막에 1910년 3월 26일 날 순국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처한 조건 속에서 바로 선전전을 또 치열하게 전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진이 구체적으로 많이 활용된 것은 1920년대 중반부터 사진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바로 1931년에 윤봉길 의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봉길 의거 때에도 바로 김구 선생이 그 윤봉길과 찍은 사진들을 효과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의 선전전으로서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진이라든가 또는 유목이라든가 또는 공판투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수많은 우리 동포들한테 민족적인 가문과 감동을 주고자 노력을 했던 바로 선구자적인 인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수많은 그 여러분들을 알리는 그러한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그 순국했던 1910년 또 활동했던 1909년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영상 매체라든가 이렇게 발달되지 못했었죠. 따라서 그 당시 안중근 의사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쪽을 처단한 그런 어떤 정의로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안중근 의사가 여순에서 공판을 받을 때 자신의 어떤 의견과 뜻과 목표와 취지와 이런 것들을 바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즉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은 공판을 전개하는 가운데서 일제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바로 공판 투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조국의 어떤 국권 회복을 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누구보다도 공판 투쟁을 통한 선전전을 전개했던 인물, 바로 이 인물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바로 1910년 2월 달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10년 3월 26일 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지 한
받고 처형당하까지 한 40여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한 200여 장의 유목을 쓰셨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목을 써서 그 유목을 통해서 조국의 동포들에게 또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동양 평화와 바로 조국의 국권 회복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지금 현재 안중근 의사의 유목은 50여 전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중근 의사는 한 200여 점을 썼다는 것으로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안중근 의사가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죠. 유목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덕적인 내용도 있고 또는 신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중근 의사의 유목 가운데도 마지막 유목, 위국 헌신, 즉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군인 본분, 군인의 본분이다 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씀으로써 조국의 국권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세에 알리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유목은 바로 안중근 의사의 피와 땀의 결정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국의 그 국민들에게 또는 동양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눈물의 결정체가 바로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유목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안중근 의사를 새삼 더 기억하고 추모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바로 선전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그 수많은 그러한 그 유목들, 그래서 유목 가운데는 그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국가 안이 노심초사, 국가가 그 국가의 그 안이 때문에 그 맨날 그 노심초사한다는 그러한 어떤 그 뜨거운 마음을 또 그 유목에 담아 주셨고, 또 안중근 의사는 또 독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목을 쓰셔서, 그렇죠? 바로 그 조국에 대한 어떤 사랑과 독립을 강력하게 그 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 단지 한 곳을 항상 그 인장처럼 붓글씨의 그 유목에 찍어서 안중근 의사의 강력한 조국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는 바로 수많은 그러한 사진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어떤 애국 의지, 독립 의지를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안중근 의사는 1909년 2월 달에 크라스키노, 옛날에는 그걸 연추라고 우리식 표현을 했는데 그곳에서 바로 혈서를 썼죠. 단지 동맹을 하셨죠. 손가락을 잘랐죠.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썼습니다. 뭐라고? 대한독립이라고 쓰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동생이 그 안정근 안공군이 우편엽서로 만들어서 조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편엽서를 통해서 바로 안중근의 그 의지를 밝히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안중근 의사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 가운데, 엽서들 가운데 보면 안중근 의사의 흉악한 모습, 즉 바로 암살범이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그러한 사진들을 일본 측에서 많이 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즉 일본도 선전전을 한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항해서 바로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계는 바로 안중근 의사의 그러한 그 사용했던 총기라든가 또는 자른 손가락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안중근 의사의 혈서라든가, 또 바로 대한제국의 태극기라든가, 또는 안중근 의사의 그 다양한 모습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에 하얼빈에서 이또를 처단하기 전에 유동화라든가 우덕순과 함께 찍은 사진 중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라든가, 또는 안중근 의사가 대련 여순에서 바로 재판을 받을 당시의 사진, 또 감옥소에 있을 때 사진 등 다양한 사진을 4장을 배치함으로써 안중근 의사의 강력한 선전전의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안중근 의사가 한국 독립운동사 속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 가운데 하나, 그것은 바로 사진을 통한, 유목을 통한, 공판을 통한 선전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인물, 바로 이 인물이 바로 안중근 의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네 번째 특징이라고 할까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 가운데 제가 생각한 것은 안중근 의사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어떤 동지애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사실은 대부분이 동지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일부 인사들은 일제의 어떤 강력한 고문 이런 것 때문에 조직을 발설한다든가 또는 함께 했던 투쟁했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발설을 해서 동지들이 체포되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신문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안중근 의사의 동지애라고 할까요? 또 안중근 의사가 또 10월 26일 날 이거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수많은 동지들이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가 끝까지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도 동지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동지들, 독립군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바로 그 한국 독립운동사 속에서 동지애가 가장 뜨거웠던 어떤 그런 어떤 표상이 되는 표본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그 좀 역사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중근 의사의 어떤 배후 세력이 누굴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는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를 체포했던 일본 검찰이라든가 일본 쪽에서 안중근 의사는 배우는 누구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중근 의사의 배우를 밝혀내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근데 이야기한 인물이 있어요. 나의 배우는 누구다. 그게 누구냐? 바로 김두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자, 두자, 성자. 김두성, 이 사람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도 최근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강원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원도 사람. 그래서 저희 학계에서는 이때까지 강원도 춘천의 가정리 출신인 의암 유인석이라는 분이 아마도 안중근 의사의 배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그 추정을 했죠. 사실은 뭐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연구자께서 또 그런 말씀도 또 하셨고요. 그러나 유인석 의병장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안중근 의사와 유인석이 서로 만나는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데 최근에 그 연구들에서는 시베리아 항일 운동에 대부면서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최고 부자였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초대 재무부 장관, 재무총장이었던 최재형, 최빼치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또 학계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또 이상설이 아닐까, 해금일사였던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바로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배우 세력을 김두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명, 실제 인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왜? 동지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저희 학계에서는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견 쪽에 많은 부분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사실은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하는 김두성이라는 인물은 가명은 실질적으로는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인석일 수도 있고 최재형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당시에 간도관리사였던 이범윤이라는 인물일 수도 있고 또는 이상설이라는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배우 세력의 실제 인물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승이자 자기의 배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왜 보호하느냐? 앞으로의 지속적인 국권회복운동, 독립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인물이 체포가 되면 독립운동에 상당한
많은 역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가장 대표적인 김두성으로 알려진 이야기됐던 인물, 바로 의암 유인석이라는 인물, 그리고 바로 빼치카 최재형으로 알려진 최재형, 시베리아 항일운동의 대부, 바로 이런 분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다양한 인물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직까지도 저희가 확실하게 지명하지 못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가 그만큼 일제의 혹독한 신문 속에서도 동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동지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안중근 의사의 동지 사랑을 또 하나 느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단지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손가락 자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 단지한 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바로 유목에도 사진을 턱 이렇게 찍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와 함께 단지를 했던 사람들이 10여 명, 12명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한 12명 정도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09년 2월 달 정도에 바로 두만강 근처에 크라스키노, 그 당시에 러시아 지명으로는 노키예프스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한국 지명으로는 당시에도 연추라고 했습니다. 그쪽에 바로 이제 그 단지동맹비가 지금 서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 화면으로 보시는 부분이 바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단지동맹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안중근 의사와 함께 활동했던 그 10여 명의 그 동지들의 그 명단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지금 저희가 그 명단의 구체적인 인명을 사실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몇 사람 정도는 저희가 이 인물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같이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명은 가명입니다. 즉 안중근 의사는 일제의 그 조사를 받는 가운데 신문을 갖는 가운데서도 자기와 함께 투쟁했던 단지동맹의 그 구성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의단지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물 개개인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이름 또 가명으로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지들, 자기와 함께 투쟁했던 그러한 동지들이 체포에서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즉 안중근 의사는 자신들에 대한 동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그래서 끊임없는 바로 이러한 단지동맹이라든가 또는 배후 세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독립운동의 그러한 동지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고 독립운동이 파산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신의 의거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안중근 의사, 한국 독립운동사 속의 그 안중근 의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바로 동양 평화를 사랑했고 또 안중근 의사는 누구보다도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분이고 또 안중근 의사는 선전전에도 능했고 또 안중근 의사는 끊임없이 동지를 아끼고 사랑했던 인물로서 한국 독립운동사 속에서 역사적 위치를 갖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이러한 시대정신,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위상, 이것은 바로 그 시대에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그러한 한국 독립운동사에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반갑습니다.